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혜미입니다. 네, 지난 거래일인 30일 우리 시장 양장시장은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58% 하락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0.5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이 시장 전체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시장이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요, 전일보다 9.7원이 상승했습니다. 1168.2전을 기록하며 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의 급등세는 우리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게 나오고 또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만이 소폭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8%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0.35%의 소폭의 상승폭 보이며 출발을 했습니다. 2211선에서 현재 지수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역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0.7% 상승했고요. 760선에서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에서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세가 활발한데요. 자세한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290억 원, 또 기관은 144억 원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363억 원 매수세 보이면서 네, 지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을 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고요. 개인이 213억 원, 또 기관은 38억 원 매도하며 현재 장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이 역시 346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선물시장도 역시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는데요. 개인이 2,974계약 강한 매도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555계약 현재 그 뒤를 이어서 매도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만이 홀로 3,770계약 정도 현재 강한 매수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겠는데요. 네, 가장 위로 오늘 지능기업 우선주들이 현재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지능기업 2우선주 B와 또 지능기업 우선주 B도 네, 둘 다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지능기업 채권단이죠.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이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는 매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능기업도 역시 오늘 29.58%로 상한가에 거의 다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65원 올랐고요. 2,47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머터리얼입니다. 20%대 급등세에 시연하고 있고요. 주당 440원 오른 2,6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중공업 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500원 올랐고요. 역시 18%대 급등세 보여주며 좋은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85,5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국동입니다. 24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락세 시연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4% 가까운 약세 보였습니다. 355원 떨어진 2,195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우선주입니다. 8%대 급락세 시연하고 있고요. 3,700원 떨어진 44,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 갤러리아가 이 4년 만에 면세 사업 철수한다라는 소식에 하나 관련주들 요즘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NHN 살펴보겠습니다. 7%대 초반에 약세 시연하고 있고요. 주당 6,100원 떨어진 77,9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요. 네, KM제약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935원 오른 4,05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FDA로부터 이 제조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바일 리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 호조세가 이어지며 오늘 급등세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26% 후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26,7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모바일 리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리스탈 신소재 살펴보겠습니다. 합성 운모 생산 설비 개발 성공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24% 초반에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490원 올랐고요. 2,515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일제지입니다. 21%대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8거래일째 연속으로 현재 빨간불로 거래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80원 오른 2,7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로스웰이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12%, 14% 가까운 급락세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507억 원 정도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락세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당 200원 떨어진 1,34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핸디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인 화요일에는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지만 오늘 급락세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30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 납입이 또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약세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500원 떨어졌고요. 5,06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테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8.9%로 9% 가까운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5,06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유테크였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을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겠는데요. 네, 30일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대만 증시는 상승했지만 홍콩 증시는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달 6일까지 이어지는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골든위크 연휴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대만 증시부터 살펴보면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방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소폭 상승하며 0.26% 올랐습니다. 1967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0.65% 내리면서 29,699포인트 가리키며 장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만 가권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46%로 오늘 소폭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11,0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도 오늘 0.31%의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89포인트 올랐고요. 3만 선은 무너졌네요. 29,78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SK와 대림산업입니다. 먼저 SK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아시아 최초로 중국 현지 정유 공장을 인수하고 또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유 공장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요. 아시아 기업 중 SK가 최초고요. 또 이 합작사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중국 내 대표 정유화학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네, SK종합화학은 29일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노펙과의 합작사죠. 중한석화 시노펙 산하 우한분 공사를 인수하기로 했고 또 그에 필요한 인수자금을 출자를 결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종합화학은 중한석화를 통해 중국 내에서 정유 설비를 간접 보유하게 됐습니다. 우한시 소재의 이 시노펙 우한분 공사는 1977년 지역 내에서 최초 가동한 정유 공장인데요. 하루 17만 배럴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SK종합화학은 공시를 통해서 중한석화의 우한분 공사 인수 합병을 위해 약 1,898억 원을 현금 출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작사인 시노펙은 우한분 공사 자산 3,500억 원 가량의 현물 출자를 하게 되고요. 양사 지분 비율은 기존과 같이 35대 65로 유지가 됩니다. 우한분 공사의 총 인수가액은 토지 자산 포함 약 2조 2,690억 원으로 양사 출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부 차입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자산 인수 작업은 올 하반기 중 마무리한다라는 것이 양사의 목표입니다.
이번 인수는 중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유와 화학을 결합시키는 연화일체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중한석화뿐만 아니라 SK종합화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SK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현재 0.58% 상승하며 좋은 흐름 시원해주고 있고요. 1,500원 오른 25만 8천 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은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이 올해 상반기 강북권 주요 재개발 지역으로 꼽히는 신당 8구역 재개발 지역 시공을 맡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지난 27일이죠.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초 대강당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당 4동 5만 8,304 제곱미터 일대를 재개발하는 이 신당 8구역은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8층, 또 전용 면적은 39에서 129 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215가구로 탈바꿈을 할 예정입니다. 총 예정 공사비는 3,083억 원 규모고요. 지하철 5, 6호선 청구역 바로 옆에 있는 역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대림산업이 제시한 특허안을 보면 가구 수를 1,215가구에서 1,244가구로 늘리되 동을 14개에서 11개로 조정해 이 공원을 포함한 커뮤니티 면적을 조합안보다 2배 가까이 늘릴 방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시 계획상 3개 블록으로 나뉘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스카이브리지와 파크브리지 등으로 연기하는 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이 외관을 커튼홀 등으로 특화를 하고 포베이와 테라스 하우스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100% 남향으로 배치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신당 8구역 재개발 조합은 11년 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 계획 인계를 받고 또 2주 철거를 마무리지어 2022년 착공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이슈인 종목 대림산업입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오늘 0.93%로 1% 가까운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900원 오른 97,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 메지온입니다. 이 메지온이 장 초반부터 4%대 넘는 급락세를 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이후 3거래일째 현재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 3상 데이터 발표 지연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지온 현재 4.42%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5,300원 떨어진 11만 4,7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 하락은요, 임상 3상 데이터 발표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메지온이 폰텐 수술을 시행한 12살에서 18살까지의 단심실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26주간 유대나필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가 당초 4월 중순경에 공개가 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발표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임상을 진행한 임상시험 수탁기관에서 측정 방법과 입력 등의 문제 오류를 발견을 했고요. 약 2달간의 보완 작업을 한 후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파워로직스입니다. 오늘 이 NH투자증권이 파워로직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주가 저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 밸류에이션이 곧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2.7%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네, 1,195원의 현재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연구원이 파워로직스의 1분기 실적이 당사 추정치인 영업이익 1,112억 원을 약 32% 정도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향후에도 이 카메라 모듈 스택 상향과 또 주요 고객사 판매량 확대로 견조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경쟁사 대비 파워로직스의 고객사 내 카메라 모듈 점유율과 또 평가 등 여러 항목을 비교를 했을 때요. 크게
잊혀지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파워로직스 주가가 경쟁사 대비 PER 기준 39% 할인돼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향후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기대돼 현재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브레인 콘텐츠가 인수합병 효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오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자회사들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브레인 콘텐츠가 약 19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해 달성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인 콘텐츠 오늘 전장보다 0.41% 약세 시현하고 있고요. 5원 떨어진 1,195원. 네,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요. 올 하반기부터 브레인 콘텐츠의 자회사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유한 중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와니 코코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 스와니 코코 매출액이 374억 원, 또 영업이익은 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 그리고 162%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브레인 콘텐츠가 현재 10개 종속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업계는 브레인 콘텐츠가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네 번째 특징주입니다. 지노믹트리인데요. 지노믹트리가 올 하반기 미국에서 대장암 관련 인삼 개시와 또 국내에서 방광암 진단 허가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노믹트리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15%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50원 떨어진 32,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각종 암 치료제 임상 시험이 본격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이 증권사들의 분석이고요. 키움증권연구원이 오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장암 진단은 국내 임상을 완료를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고 또 방광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중으로 연내 임상이 완료 후 허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올해 모멘텀은요. 대장암 진단의 미국 임상 개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3월에 현지에 설립된 법인이 대장암 진단 임상 관련해서 임상시험 수탁기간 계약을 체결하면 이 하반기부터는 임상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현재 오늘은 지금은 소폭 상승을 했네요. 0.96%대 상승폭 현하고 있고요. 2,000원 오른 21만 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 1분기 영업이익이 1,866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정도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모레지도 1분기 영업이익이 2,04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6% 감소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DB금융투자가 연초 제시한 일시적 전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면세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보다 14% 증가를 했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폭에는 못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해외 면세점 성장도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